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힘들었던 1단원이 끝나고 어, 조금 덜 힘들기 바라는 2단원 지구 역사가입니다. 어? 다시.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단원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단원에서는 주로 화성암을 다뤘죠. 기억납니까? 이게 화성암에 대해서 다뤘는데 화성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암석이라고 한다면 두 종류가 남아 있죠. 화성암이 있으면 이제 퇴적암과 변성암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퇴적암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구의 역사 첫 번째 퇴적암과 퇴적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밌습니다. 쉬워요. 정말이에요. 쉬워요. 화성암에서 여러분들 용융곡선으로 진짜 엄청 고통받았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화성암 용융곡선과 비교를 한다면 이번 시간은 뭐 누워서 뭐 떡 먹기니까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됩니다. 누워서 떡 먹게 되면 이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물은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슨 목표입니다.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과정. 그 퇴적암이 선생님 퇴적돼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과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 구조랑 퇴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얘네들을 서로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퇴적암의 특징이죠. 퇴적암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퇴적암은 어, 음, 단서예요, 단서. 여러분들이 지층을 연구할 일은 없겠지만 지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는 퇴적암에 나와 있는 퇴적암에 기록된 이 퇴적 구조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퇴적암이란이라고 나왔습니다. 퇴적암은 보이죠?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쇠설물. 쇠설물은 잘게 부서진 물질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호수나 바다에 녹아 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다져지고 굳어져 생성된 암석은 퇴적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다져졌고 굳어졌다. 그리고 이런 퇴적암의 특징은 화석과 층리가 발견이 됩니다. 화석과 층리가 발견되는 암석은 퇴적암이다.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석과 층리가 발견된 암석은 퇴적암이다. 라고 지구와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지구와원에서는 화석과 층리가 발견되는 암석이다 라는 단서가 주어졌다면 이 암석은 퇴적암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퇴적암이 있는데 자, 이제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퇴적물이 쌓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퇴적물이 어디선가 흘러와서 쌓였어요. 뭐 물에 의해서 흘러왔건 뭐 바람에 의해서 흘러왔건 뭐 빙하에 의해서 흘러왔건 퇴적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한 곳에 쌓였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퇴적된다, 쌓인다라는 작용은 두 군데가 있어요. 호수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이에요. 일반적으로 물속에 쌓여요.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곳은 주로 물속에서 쌓입니다. 물론 드물게 사막 환경에서도 쌓여요. 근데 사막 환경은 좀 드물죠. 물속보다는 사막 환경도 뭐 모래가 많이 불고 흙이 날려서 흙먼지가 날려서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을 포함된 환경에서 많이 쌓입니다. 어쨌든 이게 퇴적물이 쌓였는데 이 퇴적물 위에 새로운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면은 그 중력, 이 압력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눌리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압축 작용이에요. 눌려집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이 압축 작용이 이제 다져짐 작용인데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눌려 퇴적물 사이의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극은 뭐냐면 빈 공간이에요.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극입니다. 이 빈 공간들.
이 퇴적물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이 공간들이 어 압력에 의해서 따닥따닥 달라붙으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네, 좁아진 거예요.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와서 끼어든 겁니다. 이게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빈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는 증가하겠죠. 밀도는 얼만큼 밀접하게 붙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봐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조밀조밀하게 붙게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작용은 뭐냐면 교결 작용입니다. 이 굳어지는 건데 이 시멘트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멘트 알죠?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 퇴적물 사이를 얘네들이 지금 틈이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간격이 좁아졌다고 해도 바로 결합이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 운동장에 나가서 모래 한 줌을 쥐고서는 꽉 쥐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돌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공극이 줄어들었다 해도 얘네들을 딱딱하게 붙일 수 있는 결합시킬 수 있는 풀이 필요해요. 본드가 필요한 거죠.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런 교결 물질이에요. 교결은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 만나서 결합하는 물질들입니다. 이 결합시켜주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규질, 산화철, 석회질 같은 녀석들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이 아까 좁아진 공극 사이를 메우게 됩니다. 메워져서 얘네들이 굳어요. 굳으면서 그 암석, 그 퇴적물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죠. 퇴적물이 단단하게 연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퇴적물이 쌓인다. 두 번째 퇴적물이 다져진다. 그 다음 퇴적물이 시멘트 작용해서 굳는다. 붙어서 굳는다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퇴적암의 종류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쇠설물들이 쌓였다라는 뜻인데 기존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생성된 점토나 모래, 자갈, 화산재 등이 운반된 후에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퇴적암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퇴적암일 겁니다. 그래서 풍화 침식 퇴적은 원래 같이 다니잖아요. 유비관호 장비랑 비슷한 거예요. 풍화 침식을 받아서 그 물질이 이동을 한 다음에 쌓여요. 퇴적됩니다. 그럼 퇴적암이죠. 이런 퇴적암인데 이런 퇴적암이 어떤 개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감. 잘 보세요 모양을. 지금 보면 이제 자갈돌들이 있죠. 이 자갈돌들이 이렇게 쌓여서 눌러져서 이 근처에 교결 작용이 있었겠죠. 교결 물질 들어와서 이를 단단하게 굳게 만든 겁니다. 이런 거 있고요. 사암 이거는 모래가 퇴적된 거예요. 잘 보면 이제 모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뭔가 물 먹인 모래 느낌 안 듭니까? 하지만 이건 단단합니다. 돌이에요. 그리고 쉐일 이것도 있죠. 이거는 점토입니다. 음, 쉐일이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다른 암석도 있어요. 점토가 이렇게 층층이 이런 결합 구조를 보이지 않고 좀 엉성하게 뭉쳐 있으면 이암이라고 하는 이 점토로 이루어진 암이 됩니다. 암, 암석 이름 이쁘죠? 이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퇴적암이에요.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 보면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여감, 사암, 이암 또는 셰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입자의 크기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자갈이 뭉쳤어 여감, 모래가 뭉쳤어 사암, 점토가 뭉쳤어 이암 또는 셰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갈이랑 뭐 돌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화산재가 뭉쳐진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요게 이제 화산재가 뭉쳐서 만들어진 응회암이라는 겁니다. 응회가 뭐냐? 회가 이제 재예요, 재. 그러니까 회가 재를 뜻하는데 회가 뭉친 겁니다. 뭉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 화산재가 뭉쳐진 암석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제주도에 가면 이제 수월봉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여행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제가 이제 이런 지질 코스에서 가이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설명해 줄 게 정말 많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제주도 수학여행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네 어쨌든 요게 이제 화산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줄무늬가 보이죠? 그러니까 화산재가 이게 층층이 겹겹이 쌓인 거예요. 한 방에 훅 쌓인 게 아니라 화산재가 날려서 쌓이고 층층이 쌓이고 층층이 쌓이고 이게 쌓이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화산에서 날아온 돌들 있죠.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튀어나온 돌들, 화산 폭발로 날아온 돌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포획이 됩니다. 이게 붙잡혀 있죠. 보면 이게 뭐 현무암처럼 생겼죠. 이런 암석들이 이게 중간중간 이게 껴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응해암입니다. 다음에 제주도 수월봉에 갈 일이 생기면 이런 암석을 좀 잘 보세요. 이런 지층에 아 이게 응해암이구나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는 척하면 정말 재수 없지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조절을 하세요. 선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세서성 퇴적암의 특징이 뭐냐면 요건데요. 이런 퇴적암도 이제 보면은 특징이 이게 층리가 나타납니다. 보면은 암석과 암석 사이에 이게 지층이 쌓이고 쌓인 이 줄무늬가 보이죠? 이런 줄무늬 우리가 뭐라면 층리라고 해요. 층리라고 하는데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는 건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부 변성암에서는 이 층리를 포함한 상태로 변성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선생님이 변성암 설명을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그림이 나왔는데 이 암석 지층에서 이렇게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아 이거 그냥 퇴적암이다라고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똑바른 줄무늬 이게 이런 줄무늬 수평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컵에 놓고서는 여기다 모래를 확 부었어요. 그럼 모래가 이렇게 쌓이진 않겠죠. 뭐 여러분 물 가운데 착 떨어뜨렸다면 물에 이렇게 쌓이겠죠. 층층이. 그럼 쌓이게 되면 요 줄무늬들, 요게 이 줄무늬들입니다. 그 층리가 잘 나타나는 지층은 뭐 요런 것도 있죠. 요런 지층. 줄무늬가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층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퇴적암이라는 특징입니다. 요런 게 이제 세서성 퇴적암이고요. 이제 다음은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 호수나 바다 등에서 물에 녹아 있는 물질,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떠다니던 물질들이 이제 녹아 있던 게 이제 다시 방출되는 거죠. 예, 침전되는 겁니다. 이 침전물들이 이제 바다에 쌓이게 되면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이제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침전암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석회 물질이 이제 바다 밑에 침전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석회암, 이 CaCO3. 화학식이 되게 낯익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중학교 때 실험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염산 뿌리면 막 뽀글뽀글 막 이산화탄소 반응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생이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염산이 워낙 위험한 물질이니까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많이 녹아 있는 거 뭐 있어요? 그 소금 있죠. 소금도 침전해서 퇴적 돌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그러니까 돌로 된 소금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이 암염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소금을 엄청 많이 녹여요. 그 엄청 진짜 더 이상 녹지 않을 정도까지 소금을 녹인 다음에 그거를 아주 구석탱이에 빛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물이 날아갑니다. 물이 증발돼 날아가면은 요런 결정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렇게 크게 이게 돌멩이처럼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소금 결정이랑 암염 결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물론 대량의 소금을 소모할 때는 엄마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김윤호 쌤이 시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생명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된 퇴적암입니다. 유해라는 게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사체죠. 사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인데 징그럽진 않습니다. 석회암 또 나왔습니다. 얘가 왜 또 여기서 나왔냐면은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있던 게 침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석회 물질들을 생명 활동을 하면서 체내외에 축적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개나 산호예요. 그럼 조개나 산호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서 뼈가 남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와 산호 이제 그 각이 남거든요. 골격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 석회 물질 덩어리예요. 그럼 걔네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석회암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암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물에 있는 석회가 침전돼서 만들어지거나 석회를 가지고 살아가던 물 생명체가 죽어서 그 유해가 쌓이거나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보령에서 유명한 이런 유기적 퇴적암이 있는데 바로 이 석탄입니다. 고생대에는 석탄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양치식물들이 엄청 번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얘 과거에 살았던 이런 식물체들이 땅속에 묻힙니다. 묻힌 상태에서 오랜 시간 탄화작용을 받아요. 그럼 다른 성분들은 거의 다 날아가고 이제 탄소 성분이 주로 된 이런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이제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령 지금에서 우리가 석탄이 막 많이 나서 보령은 이제 탄광촌이잖아요. 성주 이쪽이 이제 탄광이었는데 보령에 석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보령의 지질은 보령을 이루고 있는 지질 환경은 성주를 이루고 있는 지질 환경은 여기는 퇴적암 지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절 싫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한눈에 보기 쉬우라고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건데 어, 싫죠.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원에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이 표를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건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것만 좀 추가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화산재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화산재가 퇴적될 경우에는 응해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화산력, 그러니까 화산재는 이제 말 그대로 재예요. 먼지같이 날리는 거고 진보다 좀 더 큰 건데 어쨌든 2mm 이하의 입자들이 날리는 건데 2에서 64mm면은 64mm 6.4cm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화산력 혹은 화산자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쌓여도 응해암이 됩니다. 근데 라필리 응해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라필리가 화산자갈이라는 뜻이에요. 화산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응해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산탄, 화산암계, 그러니까 6.4cm보다 큰 입자들이 이제 화산 폭발에 날리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쌓여서 암석이 될 수 있어요. 퇴적암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집괴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괴잖아요, 암괴. 큰 덩어리가 이제 응집돼서 만들어진 암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SiO2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규산염 물질이에요. 이 규질 생명체가 쌓일 수도 있는데 이 규산염이 만약에 물 속에 녹아 있다가 침전될 경우에 처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규질 생명체라서 방산충이라고 있죠. 그 석회질 물질들로 그 골격을 만드는 생명체예요. 이런 것들이 죽어도 이제 처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처트 같은 경우에는 가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부싯돌로 쓰였을 만큼 엄청 단단한 그런 돌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암이 구분이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표랑 뭐 이런 거를 암기하는 거를 정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암기하는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안 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빵꾸 뚫어놓고서는 여기 들어갈 암석은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절대 안 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침전 작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이번 시간 아니죠. 이어서 이제 퇴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퇴적 구조를 이제 사층리입니다. 우리가 앞에 층리 배웠죠. 그 수평면에 나란하게 줄무늬 만들어졌던 걸 기억날 겁니다. 그 층리인데 여기는 뭐가 붙었냐면 사가 붙었죠. 사층리라고 붙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는 경사할 때 기울어질 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층리가 뭐냐면 요런 거예요. 보면은 요건 층리죠. 요건 층리인데 이 층리 지층 한 층 사이에 보면은 이 층리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쭉 누워 있죠. 이 경사지어 누워 있는데 요런 걸 이제 사층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층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수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유수라는 건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이 아니고 바람도 냅니다. 바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은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에서는 침식이 일어나고 여기 침식된 부분이 넘어가서 뒤쪽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퇴적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바람이 계속 오는데 이 바람이 오는 물질들에 의해서 앞부분이 깎이기도 하고 퇴적물도 계속 유입이 되고 하겠죠. 그러면 깎인 물질이 이 뒤쪽에 쌓여요. 깎인 물질이 이만큼 또 깎이면 이 뒤쪽에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줄무늬가 생겼죠. 이런 걸 우리가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층리를 보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 어디서 물이 흘러왔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사층리를 분석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보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를 이 층리면을 우리가 사층리 기울여 이렇게 층리가 기울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미끄럼틀이라 생각한다면 미끄럼틀 재밌게 놀려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우아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요 방향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방향이 물이나 공기가 흐르는 방향인 겁니다. 과거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물이나 공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과거의 지층이 만들어질 때 이쪽 방향에서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왔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거를 사층리라고 합니다. 실제 지층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 이런 걸 사층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열입니다. 건열은 건자와 열자를 한자를 조금만 아는 학생들이면 이미 느낌이 왔을 거예요. 건조해서 갈라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층에 보면 모식도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무슨 타이어 자국 같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이게 건조해서 갈라진 거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 딱 바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게 건열입니다. 느낌 딱 오죠. 예, 여기 이제 물이 약간 고였던 진흙 창 같은 곳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물이 차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겠죠. 근데 물이 마르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진 겁니다. 건조해지면서 이게 물을 포함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부풀어 있다가 물이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이제 피부가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발 뒤꿈치나 선생님이 갈라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입술도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잖아요. 물을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탱탱하고 촉촉한데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수분을 뺏기면 이렇게 쩍쩍 갈라지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퇴적이 되게 되면 이렇게 건열 표시가 납니다. 음, 이런 걸 건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연은입니다. 연은은 우리는 정말 유리해요. 연은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짠, 이 연은입니다. 정말 많이 봤죠. 이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뭔가 좀 이제 파도가 찰랑찰랑 칠 것 같은 그런 모양 아닙니까?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입니다. 이 연은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안 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연은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제 갯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얕은 바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파도가 찰랑찰랑 거리게 되면은 그 위에서 찰랑거리는 이제 위에서 파도가 찰랑찰랑 거리니까 이 찰랑거림에 의해서 밑에 퇴적물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게 쌓이게 되는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우리가 연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만약 연은이 관찰되는 지층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그 얕은 바다였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 마지막 점유층리입니다. 점유층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이적으로 변화하는 층리입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층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층리인데 층이 조금씩 변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점유층리인데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입자의 크기가 조금씩 변했죠. 입자의 크기가 크다가 점점 작아지고 크다 점점 작아지고 크다 점점 작아졌죠. 자, 요거가 이제 뭐 실제로 보자면 요런 식인데 요게 이제 점유층리거든요. 그럼 이런 점유층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깊은 이런 깊은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 물 속에 퇴적물들을 이만큼 모아서 와장창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뭐 큰 자갈도 있을 거고 뭐 고운 모래도 있을 거고 더 고운 이 진흙들도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뚝 떨어 물속에 풍덩 빠쳐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자갈들은 먼저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작은 자갈들이 쌓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모래들이 쌓일 거고요. 그 위에 진흙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요걸 이제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이층리가 발견됐다라는 건 뭐냐면 점이층리가 퇴적될 당시에 이 지역은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겠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쌓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막 물이 흐름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잔잔한 물이었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확 들어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퇴적물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크기의 퇴적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게 아니라 크기가 각기 다른 퇴적물들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태가 발생을 했다,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퇴적물들이 어떻게 뭐 정돈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퇴적물들이 한 방에 들어왔겠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이런 퇴적 구조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단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를 알 수 있는 단서인데 이걸 통해서 이곳은 되게 잔잔하고 깊은 물속 환경이었는데 퇴적물들이 급작스럽게 유입된 걸 보니 산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점이층리입니다. 자, 이런 퇴적 환경인데 이제 퇴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보면 이제 여러 곳에 퇴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물 속이에요. 물과 관련된 곳은 웬만하면 퇴적이 일어나고요. 물론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이면은 이제 침식도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퇴적이 일어나는 곳은 물 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죠. 그리고 사막도 역시 퇴적이 됩니다. 선상지, 삼각주, 뭐 사주 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퇴적 지형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대륙사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깊은 바다죠.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람이 막 불지도 않겠죠. 깊은 바다니까 그냥 파도가 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뭐가 발생을 할까요? 앞에서 방금 배웠는데, 그쵸? 점이층리가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점유층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얕은 바다, 해변 근처, 바닷가 근처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여른이 발생을 하겠죠. 파도의 영향에 의해서. 그죠? 지금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삼각주인데 막 빠르게 내려오더니 이제 하천들이 이제 바다와 만나면서 좀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제 퇴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럼 이곳은 강물이 계속 바다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물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도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 사막에서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수 나왔는데 호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웬만한 거 다 일어납니다. 깊은 호수라면 점유층리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얕은 호수물이 건조하게 굳었다가 풀렸다 한다면 건열 만들 수 있고요. 호수에서도 파도가 치죠. 호수도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은이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흐름처럼 돌을 이제 조그맣게 깎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빙하에 의한 퇴적은 대부분 이제 여감의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여감들이 동글동글하게 잘 깎여 있지 않고 아주 각져 있어요. 그렇게 각이 져 있는 여감 우리가 뭐라면 강여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퇴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퇴적 환경에서 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만든다면 여기다 뭐 기억, 뭐 니은, 뭐 디귿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서는 어떤 뭐 환경이니까 뭐가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제가 이렇게 낸다 뭐 이게 아니라 낼 수도 있다. 뭐 낼만 하겠네요. 자, 한반도의 퇴적 지형입니다. 첫 번째 태백 구문소인데요. 태백 구문소에 가면은 요런 지형이 있어요. 뭐가 잘 보이나요? 층리 너무 잘 보이죠. 지금 보면 층리가 진짜 잘 보입니다. 층층이. 선생님 이거 사층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층리라고 보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층리가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지층이 그냥 층리면을 가진 상태에서 지각 변동을 받아 기울어졌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일반적인 사층리가 크게 발달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층리는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한 층 안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렇게 기울어지게. 요걸 사층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층이 다. 그럼 이거 선생님 이거 사층리니까 물이 이쪽으로 흘렀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구문소에 가면 뭘 또 볼 수 있냐면 요런 것도 볼 수 있죠. 이거 뭐 같아요? 네, 연은입니다. 연은 볼 수 있고요. 또 퇴적 구조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뭐 이제 부안군 채석강이 있는데 채석강은 이제 바닷가예요. 강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지명을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보면 층리 너무 잘 발달돼 있죠. 층리가 잘 보이고 지금 바닷가인데 보면 이제 파도가 치고 있죠. 이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깎인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 이제 절벽이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이 가운데 뽕 뚫려 있죠. 이거는 동굴이에요. 여기 왜 자꾸 넘어가지? 이런 거 동굴입니다. 이게 동굴이 이제 만들어지게 이거 다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권이 지권을 두드려 패서 깎인 거죠. 이런 거. 어쨌든 이제 층리면 되게 잘 보이죠. 자, 다음 퇴적 지형 이제 고성군 덕명리인데 전라남도 고성에 가면은 돌에 이렇게 이제 뭐가 이제 움푹움푹 파인 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예, 공룡 발자국입니다. 예, 공룡이 이제 발자국이 지나간 거예요. 앞에서 퇴적암의 특징 중에 층리와 화석이 발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화석이에요. 이것도 화석입니다. 여러분 꼭 뼈다구가 나온다고 화석이 아니에요. 이것도 생흔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나타나는 화석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공룡 발자국이니까. 그럼 요걸 통해서 한반도에 공룡이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덕명리에 보면 이런 생흔 화석 외에도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공룡 발자국이 요 밑에 여기 보이나요? 이거 뭔가 이거 연은이죠. 그러니까 퇴적지형. 그러니까 공룡이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공룡이 밟고 지나갈 정도로 얕은 곳이었겠죠. 얕은 물가겠죠. 설마 공룡이 뭐 다이버 도구를 챙겨가지고 막 물속 깊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파충류의 삶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공룡 발자국이 찍힐 정도의 물이라는 얘기는 얕은 물. 그리고 거기 얕은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월봉 나옵니다. 수월봉 아까 설명했었죠? 이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안에 가면 전북 진안 진안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안 마이산에 가면은 이제 이런 산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에요. 근데 이 마이산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여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중간중간 빵꾸 뚫려 있는 모양 보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여감층이 이제 퇴적을 받아서 이게 빵꾸가 뽕뽕 뚫린 겁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여감 지형이에요. 자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되게 인기가 있었던 곳인데 화성에 가면 경기도 화성의 시화호입니다. 시화호에 가면은 공룡 알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공룡 알 화석인데 잘 보면 모르겠죠. 이거를 이제 가볍게 가까이 가서 이제 발굴을 해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과거에 이제 공룡의 알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퇴적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건 진짜 공룡의 알이 아니고요. 공룡 알이 땅 속에 묻혀요. 묻힌 다음에 공룡 알은 이제 사라집니다. 썩어서 사라져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사라진 다음에 그곳을 이제 새로운 석회 물질이 이제 굳어진 거죠.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거 까면은 이 안에 막 공룡의 배알을 볼 수 있겠네요.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석회질 물질이에요. 아무튼 이런 공룡 알 화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반도의 퇴역점 여러 곳이 나왔는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화석이 나오거나 어, 앞에서 배웠던 퇴적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지형들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당연히 도움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화성시 시와호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절대 선생님이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화성시 시와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시와호에 갔는데 이런 공룡 알 화석이 나온다. 아, 여기는 퇴적 지형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구문소에 갔더니 측리면이 정말 잘 보이고 그 연은이 보인다. 아, 그럼 이것도 역시 퇴적 지형이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퇴적암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암과 퇴적암 석회암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 자, 사암 가에서는 층리가 발달한다. 지금 층리 보입니까? 착한 사람 눈에 보이겠죠? 층리 발달한 거 잘 보입니다. 나는 석회암이죠.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너무 맞았죠. 그죠? 이런 탄산칼슘이 퇴적되는 경우는 물에 있던 석회 물질이 침전되거나 그리고 조개나 산호 같은 석회질을 가지고 있던 생물체가 죽어서 쌓이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 기억 니은이 맞는 순간 1번과 2번과 4번은 사라졌죠. 주님 곁으로. 자, 디귿. 가와나 모두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자,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모두 퇴적암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가와나 모두 퇴적암이죠.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쇠설물, 물에 녹아 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야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질만 가지고 퇴적암이라 하지 않아요. 그럼 물질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야 된다는 거. 앞에서 했던 교결작용, 그죠? 다져짐 작용, 교결작용 기억나죠? 그 과정을 거치면 퇴적암이 된다. 두 번째,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퇴적 구조는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를 가지고 이 퇴적 구조를 가지고 퇴적 당시의 장소와 어떤 장소, 깊은 바다였는지, 얕은 곳이었는지, 건조했는지, 뭐 이렇게 환경까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100% 출제합니다. 선생님이 퇴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시험 문제에 안 낸다. 이거 유추하는 이런 시험 문제를 안 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다가 머리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겠어요. 어. 그리고 코터를 길러가지고 턱까지 코터를 기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4번 퇴적 환경은 육상, 연안, 해양으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튀어나온 부분, 물 밖에 돌출돼서 높이 솟아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침식이 많이 되는 곳이고 얕은 곳으로 갈수록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근데 퇴적이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좀 가라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은 이제 물속이 된다. 물속이 좋다. 하지만 꼭 물속일 필요는 없고 사막에서도 퇴적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길어졌는데 이거 2회분으로 올릴까 1회분으로 올릴까 아직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막도 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 수업이 지금 여러분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좀 진도를 빼야 되거든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동안 선생님 수업이 좀 짧았으니까 좀 봐주세요. 바이바이.